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NHN 클라우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수이고요. 저는 현재 NHN 클라우드에서 오픈스택을 구성하고 배포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수님이랑 같은 팀에서 지금 5년 동안 근무하고 있고 배포 자동화 관련해서 최근 2년 동안 좀 같이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요. NHN 클라우드에서 오픈스택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리전들을 어떻게 배포하는지, 그 배포를 함으로써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걸 저희가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눈물겨운 배포의 여정의 끝에 자동화와 고도화 작업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윤모님께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HN 클라우드에서 쓰고 있는 오픈스택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현재 글로벌로는 일본하고 미국 이렇게 두 개의 리전이 있고, 한국에는 판교, 평촌, 광주, 그리고 최근에 민간 협력형 클라우드라고 해서 PPP 모델로 알려져 있죠. 대구 센터, 이렇게 총 4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NHN 클라우드의 인프라 서비스의 그 근간은 오픈스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순수하게 오픈스택만 사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 자체 기술력을 좀 더해서 다양한 인프라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NHN 클라우드 콘솔에 가면 볼 수 있는 다양한 저희의 인프라 서비스들입니다. 보시면은 오픈스택을 조금 해보셨으면은 이런 기능들은 오픈스택의 어떤 컴포넌트를 써서 서비스를 하겠구나라는 게 감이 잡히실 텐데, 그렇지 않은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VPN 게이트웨이라든지 나트 게이트웨이 같은 서비스들은 저희의 자체 기술력을 더해서 오픈스택을 더 발전시킨 형태로 만든 인프라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저희도 다른 오픈스택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처럼 오픈스택의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픈스택에 이렇게 귀여운 마스코트들이 있어서 저희가 쓰는 컴포넌트 중에서 마스코트가 있는 것들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이런 것들 말고도 뭐 셀러미터나 A, 뇨끼 등 다양한 오픈스택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오픈스택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픈스택을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픈스택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구성하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는 가상머신, 베어메탈, 컨테이너 등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들 위에 오픈스택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들, 이런 노드들의 오픈스택뿐만이 아니라 인하우스로 개발한 다양한 IaaS 서비스들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요거죠. NHN 클라우드는 어떻게 오픈스택을 구성을 할까? 사실 이 발표의 내용은 저희가 뭐 오픈스택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거의 설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보다는요. 저희가 그런 여러 개의 리전들을 배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인프라 서비스 에저 코드라고 하죠. IAC라는 그 코드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거를 어떻게 유지 보수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픈스택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요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많이 쓰시죠. 콜라 엔시블이라고 부르는 그 엔시블 플레이북 기반의 배포 자동화 도구. 그다음에 나는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오픈스택 헬든 기반의 프로젝트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물론 콜라를 써도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오픈스택 서비스가 구동이 되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많이 구성을 하죠. 그 누구도 맨손으로 오픈스택을 설치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맨손으로 오픈스택 설치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참고로 저희는 맨손으로 오픈스택을 설치를 시작을 했었고요. 맨손으로 설치하던 거를 늘어나는 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코드화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엔시블인데, 저희는 IaaS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해서 솔트스택이라는 IAC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트스택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나 아니면 솔트스택 써보시는 분 계세요? 한 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왜 저희는 이렇게 모두가 처음 들어보는 솔트스택을 이용을 하고 있느냐? 가장 간단하게는 NHN 전체 그룹사가 사용하는 배포 도구의 표준이 솔트스택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개발자분들이 그
저희가 디플로이 상품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는데 거기서 쓸 때는 솔트 스택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걔네들이 배포되는 그 밑바탕에는 솔트 스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NHN 그룹사의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사의 배포 도구의 표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픈스택 말고도 다른 인하우스 서비스들을 배포하고 관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손으로 직접 오픈스택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리전이 늘어나고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상황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하게 변하는 상황, 사업의 니즈에 따라서 어느 한 리전에는 기능이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러한 유연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체적인 배포 코드나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의 뭔가를 가져다가 썼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오픈소스에 더 기여도 많이 하고 그런 사례를 여러 공감하실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거를 커스터마이징하고 그걸 또 적용하고 운영하기에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솔트스택 기반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배포를 하느냐? 당연하게도 오픈스택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abbitMQ나 HAProxy 같이 오픈스택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타 등등의 컴포넌트들 그리고 모니터링 도구들도 솔트스택에 다 엮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HN 클라우드의 인프라 서비스를 관리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저희는 솔트스택에서 관리하고 솔트스택으로 배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솔트스택이 배포 코드만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트스택에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 미니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노드들과 서비스에 걸친 작업의 순서를 의존성을 가지고 정의한 일종의 작업 절차서입니다. 엔시블 플레이북을 만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시블 플레이북에도 이렇게 절차서가 있는데 여러 개의 플레이북을 실행할 경우에는 여러 개의 커맨드를 입력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런 여러 개의 커맨드를 입력하는 과정을 하나의 절차서로 만들어서 자동화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픈스택 컴포넌트를 안전하게 배포하려면 API를 먼저 배포하고 제시한 다음에 에이전트 서비스들을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손으로 하게 되면은 스텝이 꼬이는 수가 있어요. 그럼 오케스트레이션에다가 API 서비스들을 먼저 배포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배포해라 라고 해놓으면은 저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자동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드에서 필수로 검사해야 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개발팀이 직접 오픈스택 코드를 건드립니다. 거기에 기능도 추가를 하고요. 그러면은 개발팀이 만든 코드가 대비한 패키징이 돼서 사내 apt 레포로 올라와야 되는데 배포하기 직전에 저희가 배포해야 되는 버전의 패키지가 사내 저장소에 올라와 있는지 검사를 해야겠죠. 이게 검사를 안 했더니 배포 당일이 되는데 패키지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 걸어서 패키징 해주세요 라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어서 이런 기능들 그리고 구성하다 보면은 가장 까다로운 게 이 네트워크 ACL이랑 데이터베이스 ACL입니다. 이게 구성을 다 했는데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DB랑 아니면 다른 컴포넌트들이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이 검사하지 않고 코드가 검사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런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항목들도 다 배포 코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코드로 서비스를 배포를 하는데 그 부가적인 것들, 이 노드가 다른 노드랑 통신이 정상적인가까지 검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이고 사람의 노력이 덜 들어가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이런 환경을 기반으로 어떻게 멀티 리전을 배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솔트 스택으로 오픈 스택을 배포하면서 단 하나의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의 배포 코드와 하나의 오픈 스택 패키지로 모든 리전을 같은 형상으로 만든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판교 리전과 평촌 리전은 서로 다른 클라우드가 아닙니다. 같은 배포 코드, 같은 소스 코드로 항상 동일한 형상이 유지가 되는 하나의 클라우드인 거죠. 이게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은 아마 이제 사이트 구축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A 사이트 다르고 B 사이트 다르다 보니까 A 사이트에서 구성했던 버전, B 사이트에서 구성했던 버전들을 열심히 관리해야 되는 공수도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배포 코드와 하나의 오픈스택 코드로 모든 리전을 동시에 관리하고 동일한 형상을 만들자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이거를 위해서 코드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저희가 작업자가 또 챙겨야 되는 것도 많고 문서도 챙겨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노력 대비해서 이거를 가져감으로써 얻는 이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구성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트 스택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솔트 스택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앤서블은 에이전트가 없죠. 앤서블을 실행시킬 수 있는 곳에서 SSH만 연결이 될 수 있으면은 그쪽에다가 플레이북을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솔트 스택은 에이전트 기반입니다. 솔트 마스터라는 서버가 있고요. 각각의 노드에는 솔트 미니언이라는 에이전트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는 솔트 마스터 서버에 접속을 해서 미니언으로 이벤트나 커맨드를 전송할 수가 있어요.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엔시블 기반으로 보면 플레이북을 이제 실행시키는 거고, 커맨드는 우리가 리눅스 명령어로 치는 그 CLI 그 자체를 또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서버에서 미니언으로 일괄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저희는 각각의 리전에 솔트 마스터 서버를 두고 그 솔트 마스터 서버에 이제 그 리전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노드들을 등록을 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는 저희 사내에서 쓰고 있는 GitHub 레파지토리에 솔트 스택으로 만들어진 배포 코드를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솔트 마스터 서버에 이 중앙에 있는 GitHub의 최신의 솔트 코드를 체크아웃 받아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단 배포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로 새로운 최신의 배포 코드를 받아가지고 배포라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을 해야겠죠. 여기서부터는 좀 눈물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작업 단일이 돼요. 그러면은 작업자가 컴퓨터를 딱 켭니다. 그리고 배포할 리전에 솔트 마스터 서버에 접속을 해요. 그 다음에 최신 코드를 풀을 받고요. 말 그대로 git 풀을 받고요. 그리고 드라이런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드라이런이라는 과정은 배포 코드와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비교해서 어떤 변경이 잡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배포 코드가 변경이 됐다는 거는 오픈스택의 어떠한 설정 파일이 변경이 됐다는 거거나 시스템의 어떤 설정이 변경을 내가 코드상에서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면은 솔트 스택은 현재 시스템 상태와 코드와 비교해서 어떠한 변경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줍니다. 작업자는 그거를 봐서 의도하지 않은 변경이 일어났는지를 체크를 해요. 기본적으로는 프로덕션으로 나가 있는 서버와 이 배포 코드의 형상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서버에 직접 들어가서 긴급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특정 고객사용으로 뭔가를 세팅해 놓는다고 하면은 그것만 세팅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다 보면 꼭 코드와 현실이 달라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걸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노드마다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 노드 같은 경우에는 막 수백 대 수천 대가 되는데 그게 한 노드 단위로 터미널에 이렇게 쭉 찍히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거를 하나씩 스크롤을 쭉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변경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는 이렇게 매직아이 아시나요? 그 틀린 그림 찾기 할 때 매직아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직아이 해놓고 쫙 올라가서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솔트 스택이 GUI 환경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CLI 기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디프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 CLI로 나오는 것들을 쫙 눈으로 볼 수밖에 없던 거죠. 자, 이렇게 드라이런으로 검증이 다 끝났으면은 실질적인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디프 결과가 나와요. 당연히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디프 결과를 또 눈으로 또 매직아이 해야죠. 네. 근데 가끔씩 이 드라이런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배포 코드가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작업자가 직접 조치를 하면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재시작을 해야 됩니다. 서비스 재시작은 이제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데몬을 재시작하는 거죠. 저희는 안전한 배포를 위해서 서비스 데몬을 LB에서 빼고요. 재시작을 하고 다시 투입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손으로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네. 이게 판교 이전만 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US도 생기고요. JP도 생기고 또 평촌도 생기고 막 늘어나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이제 힘든 거예요. 작업 시간이 한 번 시작하면요. 8시간씩 걸리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작업을 밤에 하거든요. 밤 0시부터 작업을 보통 하면은 8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전날에 근무하고 잠깐 쪽잠 잤다가 일어나서 0시부터 8시간 쭉 배포를 집중해서 하는 거죠. 못하죠?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 전략을 가지고 이제 개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먼저 배포 코드 측면에서의 개선이 먼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멀티 리전을 배포하기 위해서 배포 코드 측면에 어떤 전략을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트 스택으로 배포 코드를 만들면은 크게 두 가지 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디플로이 코드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 다른 하나는 노드에 세팅되는 값들, 노드마다 달라져야 되는 값들입니다. 솔트 스택에는 필라랑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필라는 일종의 야멜 파일인데요. 야멜 파일로 관리되는 데이터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뭐 엔드포인트 정보들, URL 정보들, 계정, 패스워드, DB 접속 정보들 이런 것들이 여러 데 관리가 되죠. 스테이트는 플레이북입니다. 엔시블 플레이북이요. 시스템이 원하는 상태를 정의를 하는 거고요. 선언적인 방식으로 이 시스템은 반드시 이런 상태를 가져야 돼 라고 정의하는 일종의 형상입니다. 반면에 그레인즈는 그 미니언이 갖고 있는 정보인데요. 이 미니언이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일단 갖고 있고요. OS에 대한 모든 정보들,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의 키 밸류 값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솔트스택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필라에는 일단 리전별로 필라 폴더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리전마다 달라져야 되는 고정 값들을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리전마다 URL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리고 리전마다 익스터널 네트워크 아이디들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 고정 값들을 필라를 이용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에 나가는 당연히 컴포넌트에 대한 구성 코드들을 관리를 하죠. 그리고 설정 파일에 대한 템플릿이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레인즈에다가는 이 노드의 역할을 지정을 해줘요. 저희가 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레인즈의 롤 값이 컴퓨트면 컴퓨팅과 관련된 노바 컴퓨트가 배포가 되는 스테이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노드가 어떤 스테이트를 실행을 해야 되는지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 롤을 각각의 노드에다 지정해주고, 이 롤만 바꿔주면은 배포해야 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 역할을 손쉽게 바꿀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가면 역할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코드 단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필라 디렉토리 안에 리전별로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당연히 스테이징, 프로덕션이 나누어져 있어야 됐죠. 스테이징과 프로덕션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를 하고요. 스테이트 폴더 안에는 오픈스택 관련된 컴포넌트들, 그다음에 기타 관심사들의 폴더를 이렇게 관심사별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디렉토리 구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엔시블 플레이북을 만들 때도 이런 구조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엔시블과는 동일하진 않지만 이렇게 리전별로 데이터를 나누고, 스테이트는 모든 리전이 동일한 코드를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리전마다 출시되는 서비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특정 리전에는 처음에 구성했을 때는 뭐가 들어올지, 어떤 고객이 쓸지 모르니까 나트 게이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전제였는데, 이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그 리전에 나트 게이트에 나가야 돼요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은 그 이미 배포된 노드의 설정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트 게이트에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설정이니까 뉴트론 서버의 어떤 설정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했던 고민은 하나의 컴포넌트 배포 코드에서 리전에 따라서 어떻게 서비스의 기능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리전 이름으로 기능 배포 여부를 결정을 하자. 엄청 단순한 방법이죠. 나트 게이트의 피처를 뉴트론 서버에 배포를 하려면 이렇게 KR1, 지금 그레인즈 값을 보고 리전이 KR1이면 배포, 만약에 뭐 KR4면 배포하지 않음,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처음에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if문이
나트 게이트웨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눈에 보이는 걸로다가 리전이 추가될 때마다 넣고 개발팀이 연락이 오죠. 저 이 설정 빠졌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수정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관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싸맨 결과 다른 발표에서 좋은 힌트를 얻었어요. 바로 기능을 온오프하는 스위치를 만들어 보자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feature.sls라고 부르는데 리전마다 이 feature.sls의 기능을 온오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스테이트에서 분기를 하는 거죠. 잘 보이실까요? 뒤에도? 일단 필라에 이렇게 환경별로 피처를 만들고 이 피처 안에 나트 게이트웨이를 킨다, 뭐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과 관련된 곳에는 이 피처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얘를 넣어라 라는 거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나트 게이트웨이를 빼고 싶으면요, 이 feature.sls에서 이것만 false로 바꾸면 관련된 설정이 한꺼번에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특정 리전에 어떤 기능이 나가 있는지를 이 코드만 봐서도 손쉽게 알 수가 있고요. 전체 리전에서 어떤 기능이 어느 리전에 배포가 됐는지도 이 코드만, 이 저 야매 파일만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요 부분이고요. 요 단순한 if 문의 변경 하나가 저희 팀의 생활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포 코드 자체는 기수로 관리를 하는데 언제 어느 리전에 어떤 배포 코드가 배포가 됐는지를 또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부터는 랩을 하겠습니다. 자, NHN 클라우드에서 하고 있는 IaaS 배포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규 리전을 구성해야 되는 경우랑 새로운 기능 출시나 버그 패치를 위한 정기 점검, 비정기 점검이 있고 긴급 핫픽스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 개 리전이 어느 리전은 신규 정기 점검이 들어가고 어느 리전은 핫픽스가 안 나가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인 거죠. 저희 오픈스택 코드가 서비스까지 배포되는 과정을 보면은 개발팀에서 코드를 만들고 태그를 찍고 CI 시스템에서 패키징을 해가지고 사내 apt 레포에 올립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은 저희는 배포 코드에서 패키지 버전을 변경을 해요. 그 다음에 스테이징에 배포를 하고요. 각각의 리전에 할당된 날짜에 맞춰서 배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깃 브랜치 전략을 보게 되면은 피처 브랜치나 디벨롭 브랜치에서 코드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스테이징에 배포를 하고요. 프로덕션에 배포를 할 때는 릴리즈 브랜치로 올려가지고 배포를 하죠. 그리고 버전 태그를 찍죠. 근데 저희는 리전마다 배포 시점도 다르고요. 배포된 리비전도 달라요. 이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처음에는 문서로도 관리하고요. 이거 리비전 관리하는 담당자도 지정했는데 담당자가 게으르면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였습니다. 저희의 상황을 좀 더 정확히 보여드리면은 저희는 디벨롭과 릴리즈 이렇게 두 가지 브랜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디벨롭에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스테이징에 배포를 합니다. 그 사이에 또 열심히 개발을 해서 또 스테이징에 배포를 해요. 정기점검일이 다가와서 메인 브랜치로 코드를 올리고 KR1에 먼저 나가고요. KR1에 먼저 나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핫픽스나 아니면 배포 코드에 그냥 개선만 이루어져요. 그건 저희는 메인에다가 쌌습니다. 메인에다가 쌓은 거를 다음 3일 뒤인 KR2에 내보내기 전에 스테이징에 먼저 배포를 해보겠죠. 그 다음에 KR2에다가 배포를 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요. KR1과 KR2의 배포 시점은 달라요. 그 말은 리전마다 배포된 코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리전에 어떤 배포 코드가 배포되었는지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가장 간단한 게 베스트라고 git 태그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포된 날짜에 이런 식으로 태그를 찍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KR1에 나갔다가 롤백을 해야 되면은 이전에 찍어놨던 이 버전으로 코드 돌리고 이제 어플라이를 치면은 배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잘 돼요. 근데 이것도 사람이 태그를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코드의 발전은 배포 준비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선을 갖고 왔지만 저처럼 게으르면 코드가 발전을 해도 뭔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이 많은 리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윤범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의 눈물겨운 배포 스토리 잘 들으셨나요?
사실 가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처음부터 OK, 오픈스택 온 쿠버네티스를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PM이나 VM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고 컨테이너를 점점 도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PM이랑 VM도 관리해야 되고 컨테이너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환경을 어떻게 배포 자동화하고 그리고 고도화했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수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 수동 배포 과정은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배포 코드를 개발하고 코드를 검증한 다음에 에러나 그리고 의도치 않은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코드를 한 번 더 수정하고 그다음에 그게 없으면 PR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R이 머지되면 배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요. 배포를 수행하고 이제 서비스 재시작하는 과정이 아까 소개드렸던 솔트 스택 오케스트레이션 과정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에러가 있으면 롤백하고 없으면 기능 점검 후에 최종적으로 서비스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커맨드를 이제 모든 리전에 걸쳐서 다 해야 됐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지금 수십 개의 리전을 스테이징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트 스택 마스터 서버에 접속해서 말 그대로 git 풀을 받고 체크아웃해서 서비스를 제외하고 재시작하고 배포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도 부족해지고 단순 반복 작업이니까 이제 체력도 많이 힘들고요. 휴먼 폴트 가능성 당연히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정 리전에 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개발하다 보니까 스파게티 코드가 되어갔고 뭔가 비설정이라는 것도 새롭게 추가하게 되면 이 모든 작업을 다시 진행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솔트 스택 마스터 서버를 GitHub 액션에 연동해서 셀프 호스티드 러너로 전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개발자가 IDE를 통해서 배포하고 커밋해서 PR을 날리기만 하면 이제 GitHub 액션에서 그 코드가 자동으로 검증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가 되게 되면 태그를 찍게 되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배포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에 자동으로 투입되는 그런 플로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플로우들이 이렇게 좀 간소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GitHub 액션이 있는 로고 같은 경우에는 멀티 리전에 대해서 수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포 코드를 IDE 통해서 개발하고 PR 요청을 날리게 되면 모든 리전에 대해서 그 코드를 검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코드가 검증된 다음에 PR이 머지되게 되면 모든 리전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배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코드가 검증이 되고 배포가 되고 그다음에 재시작되는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 전략으로 복수의 리전에 대해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까 이제 성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수천 대의 서버들을 관리한다고 했었는데 이 수천 대의 서버들을 CLI 통해서 이제 변경 사항을 다 확인했어야 되는 점이 좀 저희한테 어려운 과제였는데 이 부분을 이제 호스트별로 변경 사항을 보는 게 아니라 변경 사항별로 이제 어떤 호스트가 그 변경 사항을 일으키는지 그걸 관리하게 됨으로써 이제 굉장히 변경 사항을 간소화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포할 때 이제 이렇게까지 좀 효율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일단 코드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95%까지 줄일 수 있었고 배포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다 자동화되어 있으니 6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계나 이제 보완점도 있습니다. 셀프 호스티드 러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청에 따라서 자동으로 러너를 확장 축소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는 ARC라고 해서 액션스 러너 컨트롤러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각각의 팟 안에서 솔트 스택 API를 이용해서 각각의 리전에 배포하거나 드라이런하는 그런 식의 이제 고도화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개의 이제 환경이 공존하는 배포 형태를 관리해야 됩니다. 저희는 먼저 이제 컨트롤러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 먼저 컨테이너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된 필라 데이터를 가지고 밸류로 렌더링해서 헬름 차트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라 데이터로 솔트에 적용해서 VM이나 베어메탈에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VM이랑 컨테이너의 투입 비율을 조정하면서 점차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50대 50 정도로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 컨테이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론 당연히 오픈스택 온 쿠버네티스 OK 환경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기덥스 기반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필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데이터는 볼트로 암호화하는 식의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헬름 차트를 통한 아르고 CD의 배포를 통해서 각각의 환경에 맞는 클러스터에 이제 배포하는 과정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성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저희가 솔트 스택을 이용해서 어떻게 멀티 리전 전략을 가져가는지 총 6개의 카테고리이고요. 방금 설명해 주셨던 헬름 차트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것도 쿠버네티스 그냥 헬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 솔트 스택에도 헬름 모듈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경에 대한 배포를 솔트 스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뉴스 보시면 NHN 클라우드에서 뭘 했다 이렇게 소식이 많이 들리실 텐데, 그 말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리전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 리전과 기능이 빠르게 늘어나더라도 저희는 단 하나의 배포 코드에서 그냥 기능을 계속 추가를 손쉽게 하면서 NHN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지금 작업자들은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언급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력직 엔지니어 분들 먼저 모시고 있고요. 네, 저희와 같이 이러한 글로벌 리전의 오픈스택 환경을 같이 운영해 보고 싶으신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저희 하반기에 또 신입분들을 대상으로 채용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신입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